안녕하세요, 북주부입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전 동영상을 찍고 요번에 이어서 바로 찍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는 비상입니다. 아이가 지금 3월에 유치원을 갔죠? 처음으로 갔어요. 5살이니까. 그땐 잘 갔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싫어하긴 했지만 울지 않고 잘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5월이니까 2달이 지났죠? 2달이 지난 후에 왔습니다. 전날부터 옵니다. 안 간다고. 그래서 지금 심히 사실은 저도 아이가 우울하니까 저도 같이 우울하고 왜 안 간다고 할까? 이 고민 때문에. 그리고 이 시한폭탄을 얹고 사는 느낌이에요. 얘 진짜 내일부터 안 간다 하면 어떡하지? 나 이제 유튜브도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책도 더 읽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멘붕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영상을 찍어 놓고 편집은 이제 밤에 하더라도 그럴 생각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영상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있을 때 같이 영상을 찍어도 좋겠지만 어쨌든 책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저 혼자 얘기해도 정신산란한데 아이가 있으면 더 정신산란할 것 같아서 아무튼 그래서 언제 아이가 유치원을 안 간다 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 번 더 찍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크하다입니다. 이게 시크하다, 조승연 작가가 지은 책이고요. 역시 책은 반납을 해서 없는데 제일 최근에 읽은 책이에요. 이게 사실 제목만 봐서는 절대 안 읽었을, 제목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 아무튼 모르겠어요. 제 취향은 아니어서. 그런데 저기 엄마들, 제가 그러니까 아무튼 엄마들 독서 모임에서 선정이 돼서 한번 읽어보게 된 책인데 거기서 뜻밖의, 그거는 그냥 프랑스 인문학 에세이래요. 그리고 그 조승연 작가가 프랑스에 가서 뭐 대학원을 다녔나 대학교를 다녔나 아무튼 그 대학교 생활 때 친했던 친구들을 보고 쓴 에세이인데요. 거기서 뜻밖의 육아에 대한 프랑스 철학을 엿볼 수 있어서, 왜 우리 프랑스 육아 엄청난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안 읽어봐서 몰랐는데 이 책을 보고 알았어요. 아, 프랑스 육아 이렇게 하는구나. 정말 좋은 부분도 있고 정말 조금 힘들 것 같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육아가 왜 떴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책을 읽고. 어렸을 때부터 철학, 죽음, 저랑 비슷한 게,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섹스 같은 그런 얘기를 좀, 아들이니까 이제 터놓고 얘기하면서 정말 건전한 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죽음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죽음에 관한 것도 우리도 시시했잖아요. 우리 나이 때만 해도. 그래서 저도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그냥 무섭다, 힘들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성숙한 느낌? 프랑스 애들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일단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죽음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철학서를 원본을 어렸을 때부터 읽게 한대요. 와, 굉장히, 그래서 철학적인데, 아무튼 그러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그냥 정말 자기가 느끼는 오감의, 한 개인이 오감으로 느끼는 맛과 멋, 인생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서 큰데요. 그러면서 더 깊이, 그러니까 깊은 의미, 삶에 진짜 깊고 막 심오한 의미를 따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유로운, 그리고 이기적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데, 그거에 굉장히 감명을 좀 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지금 개인주의자 선언도 그런 책도 유행하고, 막 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뭐 이런 책이 막 유행하잖아요. 읽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프랑스인들을 부러워할 만한 요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럽지만 조금 공격적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득력이 조금 부족한 느낌인데, 아무튼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성과 죽음을 얘기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알려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좋았고, 그래, 이제, 특히 이제 뭐 죽음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너무 깊게, 아무튼 얘기할 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은 아이들이 이제 뭐 속옷만 입고 이성 친구들이랑 논대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제가 애한테 뭐 그렇게 자유로운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해도 우리나라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그 아이의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살짝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뜻밖의 교훈이 있었어요. 아, 내 머릿속에 입력한 거랑 현실은 진짜 다르구나. 그런 것들이 제가 굉장히 이거 중요시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들이 이 책으로 실사로 이제 실제로 하는 행동들을 막 묘사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뜻밖이죠. 저도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기적인 삶, 뭐 개인주의적 삶을 이제 엿보고자 했는데 굉장히 다른 느낌, 감상이 나와서 저도 놀랬던 책입니다. 감명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미각을 훈련시킨대요. 와, 이거는 정말 센세이션입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애가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고 과자만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이 우리나라 육아 방식 중에 그러니까 하나 의문인 게 있었어요. 아이를 밥상에서 밥만 먹게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 현실적인 괴리감, 이게 맞나 싶은 이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밥 먹을 때 TV를 보는데 혼자 이렇게 먹질 않고 먹으면은 뭔가 재미없고 심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유튜브 보면서 밥을 먹이든 아니면 아이가 놀면서 밥을 먹든 그게 더 맞지 않나? 나도 못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저는 제일 큰 의미는 그거겠죠. 이렇게 맛을 느끼면서 먹으면 그냥 뭐 소화도 잘 되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앉아서 먹어라가 생긴 것 같은데, 아니 우리도 그렇게 맛을 뭐 느끼시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 혼자 먹을 때 라면 먹고 밥도 그냥 대충 먹고 그냥 빨리 먹고 말고 잘 안 먹고 막 이러는 성격이라, 아이한테 굳이 새끼를 먹이면서 앉아서 먹어라. 그것도 애가 빨리 먹나요? 30분을 어떻게 앉아서 먹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남편하고 달라서 제가 계속 어떡하지? 뭐 이런 사실이,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프랑스인들은 맛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미각 훈련을 5세 때부터 한대요. 이러면 이렇게 물어본대요. 토마토는 무슨 맛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하게끔. 그거 완전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토마토 맛은 무슨 맛이야 했을 때 솔직히 할 말이 없잖아요. 토마토 맛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근데 저는 뭐 이럴 수 있겠죠. 좀 단데 조금 시큼하기도 하고 뭐 새콤하기도 하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그 애들은 그런 단어를 이제 조금 어렵고 힘드니까 뭐 햇님을 이렇게 받은 맛인 것 같아, 뭐 이렇게 막 시적으로 비유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읽고 바로 해봤죠. 뭐야 무슨 맛이야? 뭐 이러니까 자기도 이제 당황하잖아. 무슨 맛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런 비유를 하더라. 비유인데 되게 웃기게 해요. 고기가 이제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씹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젤리 맛이래요. 젤리 같대요. 뭐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맛이라고 상상하면서 먹으니까 엄청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해달래요. 이건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서서히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이제 맛을 평가하는 거를 늘려줘야 되는데, 저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
조금 이제 하는데 그 만 얘기를 하면서 먹으니까 애가 안 움직여요. 날 이렇게 그 뭐지 왔다 갔다 막 움직이면서 먹으려고 하지 않고 무슨 맛인지 계속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효과 좋은 거는 여러 아이들이 있을 때 저요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막 당근을 먹으면서 바나나 맛이 난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뭐 그러니 막 이러면서 그러면 굉장히 맛있는 거다 하니까 당근 막 먹고 이게 일시적일 수 있지만 정말 저는 이게 프랑스인들이 왜 아이들이 코스 요리를 먹는데요. 이렇게 학교에서도 그게 가능한 이유가 맛을 정말 느끼니까, 그리고 무슨 맛일까 생각을 하니까, 이건 정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보고 앉아서 밥 먹으라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그러니까 효율은 이걸로 다 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 다른 프랑스 육아 책에 써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크하다라는 그 책을 보고 이거에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지금 와 정말 큰 수확을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프랑스 육아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그 토론할 때도 그랬는데 아이를 밤에 기저귀 안 갈아주는 거 있잖아요. 우는데 이렇게 밤에 그러면서 시를 아예 안 하게 한대. 그러니까 밤에 오줌 싸는 걸 안 한대요. 안 갈아주니까 오줌 싸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애 같은 경우도 뭐 낮이고 오고 바로 안 갈아주면 이렇게 짓 무는데 엉덩이 짓 물고 그래가지고 다음엔 더 힘들거든요. 병원 가야 되고 뭐 아무튼 연고를 발라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조금 의아한 육아 방침은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뭐 되게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선 안 맞았지만 미각 훈련이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죽음하고 성에 대해서 자유롭고 뭐 이런 거는 좀 배울만 그러니까 좀 참고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서 갑자기 육아서 읽은 건 아닌데 육아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너무 큰 감명을 받아서 제가 그쪽으로 좀 리뷰를 남겨봤습니다. 그리고 시크하다 조승연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뭐 줄거리나 다른 뭐 후기들은 그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는 벌써 아이를 또 데리러 가야 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왠지 눈물이 나. 원래 특별 활동 해가지고 늦게 가는데요. 이제 그거 안 하겠다고 하도 떼써서 일찍 갑니다. 제 마음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위로 좀 해주세요. 댓글과 구독, 알림 해야지 뜨더라고요. 구독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알림도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